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틱컵이 종료가 됐습니다. 1차전이 종료가 됐고 브랜트포드 B팀을 상대로 울산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일단은 대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과연 아틀란틱컵 1차전 울산은 어떤 축구를 펼쳤는지 지금부터 전술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결과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경기 결과는 하프타임에는 0대0이었지만 이제 후반 87분에 윤일록 선수가 이명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살짝 건드려내면서 1대0 울산현대가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전반전의 MVP는 에사카 아타루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반전 MVP는 김민혁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반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아예 달랐기 때문에 이런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전 스타팅 멤버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임영재,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중앙 3미들에는 이규성, 보야니치, 에사카, 윗선에 공격진, 박호, 마티나담, 엄원상 선수가 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공격부터 좀 떼내서 보면요. 빌드업 과정에서는 이전에 울산현대가 주로 해왔던 패턴인 3-1 플러스 1 정도의 패턴을 들고 나왔습니다. 풀백 한 명이 올라가면 다른 풀백은 내려와서 센터백과의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 삼선 미드필더인 이규성 선수가 주로 빌드업에 참여를 했고요. 보야니치는 이규성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공이 잘 안 풀리면 들어가서 3-2 정도의 빌드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규성과 보야니치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때에 따라 에사카 선수와도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후에 풀백 이명재와 김태환이 모두 전진하면 김영권, 정승현 그리고 이규성, 보야니치로 이어지는 4선과 3선의 2-2 빌드업이 또 이어졌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전술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3-2 내지는 2-3 빌드업이 되겠지만 K리그의 홍명보 감독은 일단은 2-2 정도의 빌드업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빌드업 패턴을 썼지만 안 풀렸을 경우에는 2선 중앙에 있는 에사카 선수가 내려와서 볼 순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공격 전개는 역습을 나가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좀 지공 상황을 더 많이 연습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 내용은 2-2-4-2였습니다. 풀백이 전진하고 마티나담과 엄원상이 투톱의 역할, 그리고 바코와 에사카 아타로 선수가 프리로를 마침하면서 2-2-4-2의 대형이 만들어졌고요. 이명재 선수가 가끔 언더래핑 했던 것이 특징 중 하나고 에사카 선수나 바코 선수는 전방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을 때도 볼 투입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에사카 선수가 저번 시즌에 이청용 선수가 해줬던 그런 롤을 좀 같이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단계 이상 빌드업이 일정 단계 이상 전개되면 에사카 선수와 바코가 프리롤로 접어들어오면서 볼 전개 그리고 공격 전개에 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빌드업 패턴보다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3-1 빌드업에서 어떤 과정으로 좀 빌드업 해나간지 보면 왼쪽은 김태환 선수가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 김태환보다는 이명재가 아래에 있을 때의 3-1 빌드업이 좀 더 많았는데요. 왼쪽에는 김영권, 중앙에는 정승현, 오른쪽에 김태환이 위치하고 이 파란색 이 윤곽선을 표시한 선수가 이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규성 선수가 주로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명재 선수가 내려와 있죠. 이명재가 왼쪽, 중앙에 김영권, 오른쪽에 정승현을 두고 이규성 선수가 역시 좀 내려와서 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라인업에서는 이규성이 3선 그리고 보야니치가 2.5선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좀 바뀌는 게 보야니치가 내려올 때도 있고요. 이규성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규성 선수에게 지금은 윤곽선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보야니치든 이규성이든 그 내려오는 선수가 이 빌드업에서 빌드업 리딩 역할을 같이 해줬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드업 패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심플하죠. 가운데 센터백 2명, 김영건과 정승현이 있고 그 윗선에 보야니치와 이규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드업 패턴을 다 봤으면 이제는 공격 전개 대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2-4-2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백 2명 뒤에 있고요. 이 가운데에 미드필더 4명, 그리고 오버래핑하는 풀백
2명, 그리고 톱에는 마틴 아담과 엄원상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미드필더는 박호 선수가 왼쪽에 있지만 이명재가 오버래핑에 올라오면서 중앙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선 내지는 2.5선에서 주로 활동을 해줬고, 나머지 3미들이었던 보야니치, 이규성, 에사카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스위칭해 가면서 공격 전개에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호가 이명재의 오버래핑에 의해 중앙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면, 엄원상은 김태환의 오버래핑에 의해서 하프 스페이스 방향으로 조금 더 침투를 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마틴 아담 선수가 떨궈주는 세컨볼을 따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전략이다 정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육중하게 좀 무게를 잡아준다면 반대쪽에서는 스피드를 뚫고 들어가는 건 여러 팀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전략에서 엄원상 선수가 투톱 정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파이널 A 강원전에서 우승 확정 지었을 때 울산도 마틴 아담 선수가 떨궈주고 엄원상 선수가 슈팅을 때려서 득점에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 전개에서는 이 4명의 윤곽선을 표시를 해둔 이 4명의 미드필더가 얼마나 좀 더 잘 맞고 얼마나 창의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전의 수비 대응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압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4-4-2로 두되 상대방이 측면으로 전개하면 해당 방향에 있는 윙어가 올라가는 패턴을 좀 주로 만들어줬습니다. 기본적인 4-4-2 패턴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2선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마틴 아담 내지는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와 함께 압박을 해주고요. 상대방이 측면 전개를 할 때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우측으로 좀 전개를 많이 해나가면서 좌측 윙어인 바코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코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왼쪽에서 전개를 하면 엄원상이 올라가는 등 4-3-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약간은 루즈하게 빌드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3선 미들, 이번 경기에서는 주로 보야니치가 올라와서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비 대응은 역시 4-4-2였는데요. 지난 시즌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공을 막는 상황에 3선 미드필더가 제대로 없다라는 단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비와 미들 간의 간격이 넓었는데요. 이 자리가 비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던 건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정우영 선수가 커버를 해주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던 건데요. 울산현대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고 2.5선에서는 2명의 선수를 투볼란치 내지는 3선과 2.5선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여기서 좀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났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수비와 미들 간의 간격이 좀 넓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반전 기본 수비에 대해서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백4와 2.5선 간의 간격은 결국 1.5선이 차이 납니다. 다만 3선이 있을 경우에는 0.5선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격차라고 할 수 있는 1선씩의 차이가 나는데, 이 보야니치와 이규성은 모두 2.5선 자원이기 때문에 3선 수비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박용우나 원두재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박용우도 뛰지 않았고 원두재는 김천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울산의 수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수비와 압박 패턴은 이랬지만 압박 변칙 패턴은 다음과 같았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4-3-3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 바코와 엄원상의 윤곽선 표시가 쳐져 있는 건 이 2명의 선수 중 1명이 유동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4-2-4 패턴은 윙어 1명은 그대로 아래에 있대. 지금 4-3-3에서 약간은 변칙적으로 또 좀 변수를 줘본 건데요. 보야니치가 위로 올라가고 왼쪽에 바코 내지는 오른쪽에 엄원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옆쪽에는 마틴 아담과 에사카 이런 방향으로 4-2-4 정도의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압박을 할 때도 있었다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후반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후반전 평균 멤버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 교체가 조금 있었어서요. 이제 경기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선수들을 위주로 놨는데요. 3-4-3이었습니다. 조수혁 키퍼, 백3에는 이명재, 김영권, 임종은, 그 윗선에는
조현택, 보야니치, 이규성, 서령우, 그리고 그 윗선에는 윤일록, 김민혁, 최전방에는 주민규 선수가 스트라이커 내지는 펄스9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 줬습니다. 일단 공격 패턴부터 한번 봐야겠죠. 빌드업 패턴은 3-1-1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풀백이 내려와서 백3를 구성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백3였기 때문에 그 백3 그리고 볼란치 2명 중 1명 그리고 때에 따라 윙백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빌드업 패턴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볼 전개가 안 될 경우에 윙백이 좀 많이 내려왔고 보통은 3-1 빌드업을 통해서 좀 전개를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민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격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역습보다는 지공에 좀 더 무게를 뒀고요. 물론 전반전보다는 역습 내지는 카운터 어택의 비중이 좀 있긴 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5명이 공격에 참여합니다. 왼쪽 윙백 조현택, 왼쪽 측면 공격수 윤일록, 톱의 주민규, 오른쪽 측면 공격수 김민혁, 그리고 오른쪽 윙백 서령우였습니다. 이 윤일록과 김민혁은 약간은 메잘라 형식의 플레이를 해줬다. 그리고 대신 메잘라보다 살짝은 더 공격적이고 보다 더 측면을 많이 사용했다 정도로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공 전개의 특징은 볼란치는 비교적 후방에서 볼 배급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의 볼란치는 보야니치와 이규성이었고 이 두 명의 선수는 볼 배급도 잘하고 어느 정도 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두 명이 후방에서 볼 배급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지난 전반전에서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센터백 2명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안정감이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뒤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후방에서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민규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내려와서 펄스9의 역할을 하면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조현택 선수가 주로 최전방으로 가고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서 오버래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조현택 선수가 공격력을 좀 더 가지고 있고 이명재 선수 역시 왼쪽 스토퍼와 왼쪽 풀백을 모두 볼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명재와 조현택의 공격력을 모두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측면 자원 사이에 스위칭이 많았습니다. 이 윤일록과 김민혁의 스위칭이 많았고 한쪽 측면에 있는 두 선수 간의 세부 전술도 많았습니다. 김민혁과 서령우가 볼을 주고받았던, 그리고 볼을 주고받은 이후에 서령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 직접 타격을 하러 갔었지만 결국 키퍼 차징이 나왔던 그 장면이 이 두 선수 간의 세부 전술이 있었던 장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빌드업 패턴 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빌드업 패턴 보면 이 3명의 센터백 이명재, 김영권, 임종원이 서고 이 하늘색으로 윤곽선이 되어 있는 조현택 그리고 서령우 선수는 가끔씩 내려오고요. 보야니치나 이규성이 이 3선 미드필더로서 내지는 볼란치로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빌드업 패턴이 후반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좀 이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기본 공격 전개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대형이 좀 나오죠. 조현택과 서령우는 이 볼란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고요. 윤일록과 김민혁은 이 윙백보다 약간은 좀 더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장 높은 위치에는 주민규 선수가 위치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주민규가 연계할 때에는 주민규가 아래로 내려오고 후방에는 4명의 선수 김영권, 임종은, 보야니치, 이규성이 남고 이명재가 왼쪽 측면으로 오버래핑, 윤일록 선수나 조현택 선수가 가운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들어오고 오른쪽은 그대로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임종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명재를 올리는 게 조금 더 낫고, 이게 오른쪽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민혁이나 서령우가 톱으로 들어가고 이규성이나 보야니치 같은 자원이 우측 측면에 있는 그런 장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걸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왼쪽에서 이명재의 오버래핑이 조금 더 돋보였던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공격 전개는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기본 전개와 주민규의 연계 시의 전개, 그리고 여기서는 세부 전술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세부 전술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경기 중에 뭐 2대1 패스라던가 뭐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패스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세부 전술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수비 좀 보겠습니다. 수비는 뭐 압박 그리고 기본적인 수비가 모두 비슷한 대형이었습니다. 5, 4, 1의 기본적인 대형을 나왔는데요. 윙백은 백스리와 선을 맞춰서 파이백을 만들고 이선 측면은 볼란치와 선을 맞춰서 4명의 미들진 그리고 톱에는 주민규 선수가 혼자 압박을 좀 해줬고요. 상대방이 측면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면 이선 측면 자원 중 한 명이 해당 전개자를 따라갑니다. 왼쪽에서 이제 울산의 입장에서 왼쪽에서 전개를 한다면 윤일록이 올라가고 울산의 기준에서 오른쪽이 전개를 하고 있다면 김민혁 선수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선 측면 자원은 수비실 위에만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수비가 이렇게 5, 4, 1의 대형이다 라고 좀 보이고 이 압박 변칙 패턴을 보면 김민혁 내지는 윤일록이 좀 들어가는 패턴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4-3 내지는 3-4-2-1 패턴은 현재 울산 현대에 있는 윤일록, 김민혁, 에사카 등 이선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여러 선수들을 보유했다는 특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경기 전체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체를 보면 아직은 각 상황마다 약속돼야 될 장면이 좀 보이는데요. 뭐 이 2명의 선수나 3명의 선수들끼리 안 맞는다거나 템포가 죽는다거나 하는 장면들은 아직까지는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경기의 템포를 죽이는 데에 약간은 또 영향을 미쳤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상대보다 몸이 덜 만들어진 게 보였습니다. 이게 또 움직임이 상대에 비해 비교적 느렸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브랜트포드 B팀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내지는 뭐 23세보다 훨씬 더 어린 선수들이 뛰는 팀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 시즌이 있다기보다는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시즌이 있다기보다는 뭐 조기적으로 경기를 좀 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 추춘제인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맞춰서 브랜트포드 B팀도 몸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한창 몸이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서서히 올리고 있는 울산에 비해서는 당연히 브랜트포드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플랜 B로 구상되고 있는 백스리의 경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에사카, 김민혁, 윤일록,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있는 울산 현대가 충분히 잘 사용할 수도 있는 전술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플랜 A인 4-3-3의 경우에는 선수들끼리의 조직력이 갖춰지면 이번 경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틀란티컵 1차전 전 후반 각각 좀 비교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울산현대가 겨우내 다양한 전술을 또 준비를 해왔다는 걸 충분히 또 인지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홍명보 감독이 가장 좀 많은 팬들에게 울산의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점 중 하나는 전술의 다양성이 좀 부족했다는 건데요.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도 들고 나오면서 상당히 다양한 또 전술을 시즌 동안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전, 3차전 전술이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1차전은 이렇게 됐고 나머지 2, 3차전 어떻게 경기 흘러갈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